3년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한 20%, 30%, 40%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도 이제 이거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엔도위즈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하면 체화 타임이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제 체감상 엔도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보존 전문의가 아닌데도 저는 어떻게 엔도위즈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2011년에 졸업을 했고요. 외과 전문이랑 통합치과를 했고 정성플로치과라고 부천 고강의 재래시장 앞에 있습니다. 체어 7대 규모고요. 개원한 지 6년 되었고 얼마 전에 이제 책을 또 썼거든요. 동네 치과 경영 바이블이라고 왜 쩐방인 원장님들의 이제 고충과 애환에 대해서 그 원장님들 한 6, 7분하고 같이 책을 좀 만드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성공시키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이 서로 이득 관계로 따지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좋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럼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성공시키면 성공한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차인데 주변에선 제가 좀 잘 된다라고들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은 저희가 지금 13명 정도 있습니다. 개원 3년 차까지는 꽤 잘 됐어요. 그 잘 되는 원동력이 제가 선생님들하고 되게 잘 지내고 환자분들한테도 뭐 되게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서부터 매출이 안 오르고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밥 먹는 거 제가 터치 안 하고 뭐 환자 없으면 문 빨리 닫고 퇴근하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기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이 한 20%, 30%, 40%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도 이제 이거를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예. 막 매출이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거 되게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계속 떠나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게 직원들하고 장기 군속 3-4년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자랑이었거든요. 근데 절반 전 떠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우울증도 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무도 안 구해주는 거 아니까 제가 그때부터 장비를 미친 듯이 샀어요. 그래서 프라임밀도 사고 세렉도 사고 그다음에 그 프라임 스캐너도 사고 엔도소닉도 사고 이것저것 계속 장비에다 투자를 하면서 엔도위즈도 만났고요. 저는 이제 외과 전문이니까 수술은 자신이 있고 환자 매니지도 자신이 있고 직원도 관리를 잘한다고 나름 생각은 했지만 이게 엔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자신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제가 페이 때 계신 분이 또 최한 30대 규모의 원장님 밑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페이 1년 차였거든요.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엔도 안 중요해. 엔도 하면 엔도를 뭐 그냥 하고 끝난다 하더라도 거의 탈이 안 나. 거의 탈이 안 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무의식에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엔도가 잘못돼서 제가 매출이 떨어졌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원장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전적으로 완전 설득력 있게 드릴 수 있는 게 뭘지라는 걸 고민을 하고 그걸 좀 다듬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엔도를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엔도를 가르쳐 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생한 제 경험담을 알려드려서 최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정보를 저는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올인원 클래스라고 있는데 이 강의가 한 1,100만 원쯤 되거든요. 저 그걸 이제 들었어요. 일단 저도 경영이 너무 목마르고 이게 매출이 한 40% 고꾸라지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열심히 들었거든요. 듣고 나니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페이션트 퍼널이라는 게 개념이 뭐냐면은 이 마케팅 퍼널이라고 마케팅 설계자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거를 이 환자의 여정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인지, 관심, 예약, 방문, 대기, 진단, 상담, 진료, 관리, 그다음에 환자 소개. 밑에 소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각 여정의 깔때기로 되는 거예요. 환자분이 내 치과에 오려면은 어떻게 되냐 먼저 알아야겠죠. 정성 플러스 치과라는 치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은 정성 플러스 치과 제 치과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알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에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태우면은 광고가 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알긴 알았어. 알았는데 아는 거랑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90명일 거란 말이에요. 혹은 3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페이션트 퍼널이라는 건 이 인지에서 관심을 키우는 단계예요. 최대한 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유실률을 줄여서 인지에서 바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관심에서 예약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쭉 가는 여정을 각 여정을 단계별로 나눠서 각각 과정을 다듬는 과정이 이제 페이션트 퍼널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소개거든요. 근데 소개가 왜 강력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디 병원 가거나 저는 겁이 되게 많거든요. 전 병원에 의심이 되게 많아요. 전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뭐 영양제나 뭐 물광주사나 뭐 이런 거 안에 성분도 의심이 가고 해서 전 결제를 잘 안 합니다. 그런 저도 병원을 가거나 그런 저도 뭔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50만 원, 100만 원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가족.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병원 가. 저 병원 믿을 만해 하면은 우리는 가서 그냥 바로 결제를 해버리죠. 그게 뭐냐면은 소개인 거예요. 병원이 잘 되려면 내가 구매를 잘 하려면 내가 좋은 결제를 하려면은 그것 중에 강력한 게 바로 이 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션트 퍼널이라는 개념에서 소개라는 개념을 되게 저는 아주 맹신을 했고요. 이게 정말 병원을 운영하는 데서 제일 정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엔도위즈를 산 게 소개로서 사서 말이에요. 저는 이 김영국 원장님이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면 유명하신 분이죠. 뭐 여러 가지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시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저랑 비슷하게 외과 전문의이십니다. 저랑 그렇게 일면식이 없는데 제가 일단은 이 플라젠이라는 걸 듣기는 했고 엔도위즈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듣다 보니까 엔도위즈란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김영 원장님 유튜브에 이거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영 원장님께 카톡을 보냈죠. 한 분 더 이제 강희재 원장님, 이제 조선대 선배님이시거든요. 예, 이제 같은 검도부 선배라서 익정하는데 강희재 원장님 뭐 아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꽤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한테도 여쭤봤죠.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사. 그 경영에 숫자로는 안 나오겠지만 그거 하면 분명히 환자한테도 좋은 거고 도움되고 확실히 내용 횟수가 줄어들어 딱 답을 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김영우 원장님, 강익재 원장님 이 두 분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두 분들은 임상을 열심히 하시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병원을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 인사이트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을 듣고 전 바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진심 어린 추천을 통해서 저는 구매를 했고 지금 6개월 되었고 저는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획기적인 새로운 신기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거고요. 수십 년 된 기술이고요. 되게 검증받은 기술이에요. 엔도비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알기 쉬운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징어요. 오징어를 고열로 쫙 해버리면 마른 오징어 우리 건 오징어 있잖아요. 피 오징어 그거 쫙 고열하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도 그렇게 하면 쫙 쪼그라들면서 수축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살균하고 지혈하고 조직 보정하고 통증 염소 감소한다. 그 NaOCl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엔도는 타일을 이용을 해서 나이 타일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여기를 NaOCl을 소킹을 해서 여기에서 자꾸 세척을 시켜서 물 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공간이 되는 게 잘 되려면은 NaOCl을 5분 정도 소킹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보이드, 기포 등이 있으면은 NaOCl 잘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NaOCl이 아무리 들어가서 안으로 초음파를 하고 저도 엔도소닉 한 2년, 엔도소닉 5년째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동을 줘서 NaOCl이 이런 데 다 들어가진 않겠죠. 그런데 엔도위즈는 안에 물만 차 있다면은 여기서 쏘고 아니면 여기 심부에서 쏘면은 바로바로 더 확실하게 살균이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혈까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배터리 낚시하는 거 알죠? 냇가에나 호숫가에 가서 배터리를 촥 지져버려갖고 물고기들 바로 몇십 마리 잡아버리는 그런 효과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NaOCl 하던 거는 물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청소를 하고 거기다 NaOCl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파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빼내고 한다면은 엔도위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한 방에 전기로 쏴버리기 때문에 점체로 다 퍼진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저는 금간단 1분 해요. 그냥 10번, 15번까지 맨 처음에 파일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꽂고 엔도위즈 뚜 하고 밀고 그 다음에 끝을 냅니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혀 환자분들 통증도 훨씬 없고요. 멸균도 아주 잘 됐고 당일 근관 충전까지도 가능하다고 이론상으로 나와 있고 김영 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일 근충까지는 루틴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엔도카트에다가 엔도위즈를 뒀고요. 이건 보조 배터리거든요. 이거 다 꽂아놔서 일체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손잡이에 전극봉을 쥐고 할 때 엔도 동의서 다 받으시죠? 저도 엔도 동의서에다 전 그걸 추가로 했어요. 임산부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 하셨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 하시면은 이거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파일링해서 꽂고 루트지에서는 같이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번거로울 거 없이 라이트에서 바로 그냥 찾고 그다음에 음. 자, 참고로 빽깽이는 뭐냐면요. 저 환자분들한테 빽빽거리는 인형 항상 다 손에 쥐어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꼭 하십시오. 반응 되게 좋아요. 조금이나 불편하면 빽 누르세요 하면 환자분들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 살짝씩 빼요. 어, 한 1mm씩 빼고 한 세네 번 정도 하고요. 끝을 냅니다. 제가 약간 쩌릿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엔도유즈 지금 쓰고 계신 분 있다고 하셨죠? 혹시 환자분들 벌떡 막 일어나거나 경우 없었나요? 가끔 있죠. 예.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저 C컵에서 그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2mm 정도 짧게 해서 시작을 해요. 짧게 해서 한번 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1mm 밀어넣고 또 뚝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짧게 해서 제 개념이 살균시키고 통증을 없애면 그다음에 또 한 1mm 밀어넣고 하고 1mm 밀어넣고 하고 해서 워킹 렌스까지 저는 항상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쩌릿한 느낌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혹시 피부과에서 고주파 치료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예, 열감 있고 저도 제 와이프가 그 뭔가 기계를 뭐 하나 사왔더라고요. 리쥬란 기계를 해서 얼굴에다 막 하는데 막 따끔따끔따끔거리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몇십 배 중폭한 그런 증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엔도비즈가 많은 걸 할 수 있죠. 지각감인 처치되고 치료 치료되고 임플란트 주위형 관리도 된다 하는데 효과가 좋다는데 솔직히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엔도비즈가 참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법이 좀 되게 편하더라고요. 버튼 누르고 락킹하고 그냥 바로 쓰면 돼. 그다음에 뭐 다른 모드 쓰고 싶으면 돌려서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샀는데 안 쓰는 장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도이즈는 처음부터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쉽게 잘 하고 있습니다. GPT랑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름 좀 분석을 한 거거든요. 원장님들의 이 시급이요. 35만 5천 원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통계에서 연평균 매출 치과 7억 4천이고요. 월 평균 매출 6천이고요. 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에서 실제로 좀 더 높겠죠. 근데 이제 근무 분수로 해서 하니까 1분당 5,900원이고요. 그다음에 시급이 35만 5,900원쯤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에 엔도하는 환자 수는 1.5명이다. 그러면 하루 평균 엔도 치료 소요 시간이 약 45분이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엔도위즈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걸 하면 체화 타임이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1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FM대로 잘 하려면은 NaOCl 그 김평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3분에서 5분 정도 소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도소닉 같은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서 충분히 NaOCl 소킹을 해야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엔도위즈는 그런 거 다 해버리죠. 아까 보았을 때 1분이면 되잖아요. 시간이 확 절약되는 거예요. 절반 이하로 절약이 되고 실제로 바로 당일 근충까지 하는 원장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는데 저도 제 체감상 엔도가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4번 오시는 분이 2번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체어 타임 자체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러프하게 그냥 절반 단축됐다라고 해서 저렇게 하니까 45분에 나누니까 22.5분이죠. 그래서 이게 하루에 일일 매출 가치가 하루에 13만 원어치를 내가 이제 시간을 세이브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연간에 어떻게 되냐면 3,193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약간 좀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이 제가 많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40%. 그때 환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무엇을 했냐면은 원장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럴 때서는 나는 부족하니까 임상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덴처도 잘하고 수술도 더 잘하고 뭐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담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데놀 영상 제가 막 맨날 틀어놓고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원장님들의 시간입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원장님들의 진료 시간이에요. 원장님의 이 엔진, 진료하는 이 시간이 굴러가지 않으면 병원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환자가 없는데 뭘 매출을 어떻게 올려? 라는데 그 남는 시간에요. 환자를 올 수 있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가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실로 가야 돼요. 대기실에 가서 대기실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데스크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화 응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병원이 뭔가 지저분하면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원장실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직원들을 닥달하지 말고 환자들한테 뭐가 좋은 건지를 보고 환자들한테 뭘 할 수 있을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거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말로 병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제미나이가 이거 낸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무형적인 게 많죠. 실제로 환자분들은 엔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프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병원에 대한 신뢰가 확 깨지죠.
아까 말씀드린 페이션트 패널 10가지 여정 중에서 진료 이후에 너무 아팠어.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관리가 안 되겠죠.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정기검진 와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안 오겠죠. 너무 아팠거든. 그러므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엔도위즈라는 장비는 이런 거는 무용적인 가치가 제가 뺐거든요. 환자 만족도도 증가하고 소비 환자 증가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참고로 엔도위즈 하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까지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엔도위즈를 내가 잘 쓰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니고 직원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도위즈의 사용법에 대해서 직원 교육이 아주 쉽다. 제가 엔도를 막 그렇게 자신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엔도위즈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 이런 거 보면 전 반갑거든요. 되게 즐겁고 바로바로 나오네. 작년 4월에서 10월까지 9개월간 30명을 한번 봤어요. 이 중에서 그냥 뭐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이런 걸 떠나서 퍼프가 있나 없냐 그냥 이걸로만 한번 제가 통계를 내봤거든요. 무작위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30명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퍼프를 발견한 게 40%고요. 밀발견한 게 18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퍼프가 없는 경우가 좀 더 많았죠. 2025년의 4월부터 해서 엔도위즈 사용하고 나서 막 드라마틱하게 늘었다라기보다는 일단 퍼프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엔도를 하면서 그 NaOCl을 넣고 얼마 전에 제가 환자분의 몽블랑 티하고 제가 물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위에 티 그 셔츠에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NaOCl 제가 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도 제가 엔도위즈를 하면서 이제 NaOCl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첫날 오시면은 그날 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엔도위즈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안 해요. 중간에는 확대하고 할 때는 굳이 엔도위즈 쓸 필요 없다고 그냥 저만의 프로토콜 적어서 안 하고 마지막에 필링 때는 그래도 한번 다 하고 엔도위즈 한번 하고 그 다음 필링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2번 내지 3번에 다 끝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의 통증은 거의 없는 상태고 퍼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라운을 뜯고요. 건보일 있죠? 건보일 보이고 바로바로 재음반을 했고 엔도위즈를 썼습니다. 잘 되는 병원하고요, 안 되는 병원하고요. 그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치도 있고 원장의 경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단 하나만 꽂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엔도위즈가 저 1,450만 원 정도 해서 샀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그 값어치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자면